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저 느낌에 딱 뵙기에는 교수님, 연구원 네. 아닙니까? 한때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했었고. 제가 일단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년째 한국의 괴물들을 찾아다니는 괴물의 진심인 곽재식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괴물을 찾아다니신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도산자 김정호 이런 선생님처럼 네. 전국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무슨 괴물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 느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니고. 제가 사실은 공학 박사로 화학업계에서 쭉 일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괴물 이런 쪽 소재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괴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괴물. 네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한국 전통 옛 기록 속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옛날 괴물 이런 쪽이 좀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궁금하네. 야. 아니, 작가님이자 공학 박사라면 이제 투잡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외국계 화학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네, 화학회사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연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신 이렇게 막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그냥 뭐 일개 회사원으로. 아니 근데 작가 활동을 하시고 괴물을 찾아다니는 회사도 알고 계세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괴물을 좀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까 진짜? 아니 설마요. 주로 이제 네. 옛날 책, 옛날 기록, 문헌들 역사 속 기록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뭔지 찾아보는 알겠다. 거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거는 십몇 년 전에 사극, 역사물 이런 거를 좀 써야 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뭔가 좀 신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팍 충격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하나 번역된 걸 샀는데 처음 제가 샀던 게 어우야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무슨 책입니까?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조선시대 한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책인데 거기 괴물 이야기 같은 게 꽤 있어요. 나와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소설 쓰는 것보다 그냥 어디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딴 작가님들도 참고하시고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추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한다 좋다 하면 좀 작가 하게 되잖아요. 신나죠. 그래가지고 뭐 좀 더 하다 보니까 더 잘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쉼이 버릇처럼 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게임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도 뭐 게임 속에 등장시켜야 되니까 좋은 자료가 되죠. 필요하지. 그 자료로 써가지고 감사히 봤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 사실 괴물을 창작하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그 큰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로운 한국 괴물 몇 개나 좀 발굴해내셨습니까? 새로운 거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 합해가지고 뭐 대충 해보면 한 280 뭐 이 정도. 작가님 직접. 네, 직접이라고 하기에는 뭐 다른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만 한 거니까. 그래도 직접이 맞죠. 그 정도면 직접이 맞아요. 우리가 몰랐던 거를 작가님이 적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PD님은 또 맞죠. 부끄러워서 그렇지, 아니 부끄러워서. 부끄러워도 이게 내가 키워난 거예요. 아니, 나오지 말라는 요새.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구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 하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까만 옷에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분이거든요. 누구야?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저승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80년대 초에. 우리가 그래서-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것이다.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허기야 생각해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뭐 안림을 입을 수도 아, 네네네.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아, 그렇죠, 그렇죠.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아니 우리 그 작가님이 캐스팅한 괴물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괴물계 JY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괴물계 JYP, SM, 예, 괴물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야기해볼까요? 이거 뭐야? 이거? 겨드랑이에 무슨 비늘 같은 게 있네요? 용손, 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고려 시대 조선 초 사람들은 다 알던 거예요. 다 알던 용손을? 거.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지 않습니까? 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전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고려 시대 임금님들은 대대로 용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 이 사람은 딴 사람의 자식이지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도 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금이 나도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맞다. 나도 용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내 몸속 어느 한 곳에 비늘이 용의 비늘이 나도 새겨져 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다. 이런 전설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이거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로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소설로도 썼고 책도 나왔고 아, 정말요? 제법 좀 잘 팔려가지고 요거 뭐 영상화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사에 팔리기도 했고 그런 거죠. 네. 오, 궁금하다. 곧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싶습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이 이야기 좀 재밌어요. 그 할머니라는 그 고려태조 왕건의 할머니라는 분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용이었는데 원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가끔 한 번씩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뭔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몰래 쳐다봐요. 몰래 쳐다봤더니 우물 앞에서 갑자기 용으로 사람이 변신을 변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이걸 못 지키면 못 살아. 옛날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내가 어딜 갔다 와도 뭘 묻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 말고 날 보지 말아라. 네. 어. 그 대사도 서방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왜 항상 보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그럼 이거 다른 거 이야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입이 세 개, 머리는 하나. 와. 아니 눈이 새긴 건 봤는데 입이 새긴 것도 처음이네. 입 세 개.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기록. 아, 입이 세 개라서. 두부국을 먹었대요. 두부국.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지방에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래요. 예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서운 예언을 해주는데 몇 날 며칠까지는 비가 안 올 거고 며칠부터는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돼야지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다. 짐작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하고 엮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이 삼국일tuk이 이 계통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에서 종이 쪽지, 편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막 퍼져 나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버리면 너한테는 저주가 닥쳐오고 이 편지를 보고 한 부를 베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 이거 행운의 편지 이거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아니에요? 너의 재수 없는 게 사라지고 두 개를 붙여서 주면 이 가족이 좋아지고 완전 똑같은데? 더군다나 행운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돼요.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 편지는 중국 운남에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한은 최초인 것 같고
실제로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괴물이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를 떠나서 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괴물에 혹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를 생각하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거를 보입니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으세요? 뭐 쫙쫙쫙쫙 나오는 거. 일단- 배워서 오신 거예요? 야,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작가님이 진짜 괴물이에요. 2002년에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그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부끄럽다. 다 끝났는데요. 네. 그럼 20년 전 이야기죠. 아니 보니까 네.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야 우와. 2년 6개월 만에 학사과정을 이수한 수재가 나왔다. 진짜 부끄럽다. 공부 잘하는 분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었는지. 재밌는 것도 왕왕 있죠. 왕왕 있죠. 재밌는 것도 왕왕 있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가끔 이렇게 외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막 없이 그냥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아, 저 무슨 말일까 어릴 때 너무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냥 자막이 있는데 왜? 자기야. 자막이 나오기 전 것도 막 이게 보고 우리 싶은 거야. 작가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린 자막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그걸 영어로 한번 듣고 싶은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괴물 뭐 이런 거 기록도 그냥 한문으로만 자료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거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해요 또. 공부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한문 해석하는 법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거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을 것도 같잖아.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면 좋아. 나 그러면 좋아. 관심을 나 다 양보야. 아. 오케이. 뭐 한문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그리고 영어를 수학은 수학도 못지 않죠. 여기서 저기 보면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여기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왜-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있어.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아니, 궁금할 수 있어. 있어.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거기까지는 양보. 아니 길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 아, 몇 미터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있어. 아 진짜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묘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있어. 그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궁금한데 본인은 나란 사람은 궁금한데. 근데 우리는 잠깐. 예를 들어서 한강 지나가다가 한강 요 넓이가 폭이 얼마나 될까? 내가 수영해갖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 폭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궁금할 때 있지. 궁금할 때 있잖아. 있어. 그럴 때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삼각함수로 요렇게 계산하면 아 신기하네. 그거를 직접 자로 안 재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신기할 수 있잖아.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과연 잴 수 있을까? 네. 그 동료 SF 작가님 중에 심너울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심너울 작가님. 네, 그분이 하신 어떤 명언이 뭐가 있냐면 이제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마법을 아는 사람들이 마법사잖아요. 그 사람들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마법을 그래서 연구를 하고 주문을 외우는 거를 연구를 하잖아요. 판타지의 세계에서. 근데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과학의 힘이 마법처럼 놀라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학의 기본이 되는 주문은 언어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는 판타지 세계에서 마법을 익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절묘한 그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신기한 기술이. 그래서 그거에서 진짜 내가 해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재밌는 점이 생기죠. 아니 그 요리도 또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요리는 전혀 못하는데 사실은 진짜 잘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좀 못하는 게 오히려 재미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 무슨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까 이런 거를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요리를 만드는 게 그게 재미더라고요. 요리도 좀 과학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요리만큼 진짜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죠? 아니에요. 요리는 감성 아닙니까? 정성이잖아요. 엄마의 손맛. 요리는 과학이죠. 아니죠? 정성 아닙니까? 아, 내 아이를 생각해서 생각해 요리가 어떻게 과학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까보면 이렇게 액체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열을 좀 주면 왜 딱딱해지는 고체로 변할까요? 무슨 이유로, 무슨 원리로? 궁금하지 않아요? 익는 거예요, 익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거는 변할까요? 익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예를 들어서 물을 백날 끓여도 딱딱해져요? 아니잖아요. 네. 계란은 왜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요? 계란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물에 녹을 수가 있어요. 물에 녹아 있을 상태는 소금이 물에 녹아 있는 것처럼 액체 모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꼬이고 엉키는 과정에서 굳게 되는 거죠. 단백질 변성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학 시간에 제시하는 것이 계란이 익는 과정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아 그러면 진짜 더 신기할 것 같아. 더 신기할 것 같아. 오케이. 집에서 네, 다른 거. 인덕션 레인지 이런 거 쓰세요? 써요. 인덕션 레인지 안 신기해요? 손 올려놓으면 괜찮잖아요. 손 올려놔도. 요즘 나온 거. 전용 그릇을 올려놔야만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거? 원리로? 무슨 원리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물리학 원리상 그런 거거든요. 이야. 되게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제 안 신기합니까? 아니 안 신기합니까? 신기합니다. 아니 그거를 저기 지금 회사에서 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냥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 사무 행정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예전에- 근데 회사에서도 궁금해서 그거 어떻게 좀 다른 쪽에 그 궁금함을 확 풀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일은 사실 알면 알수록 머리만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거리. 아니 잠깐만. 내가 해야 되는 범위까지만. 아니 작가님 해야 될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차분해졌어요? 회사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괜찮아요. 근데 사실 또. 뭐가 아니 좀 전까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 요리 그거 하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아 회사 얘기는 하기 싫어요? 좀 겁도 나고 좀. 아 예. 그래서 막 아주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아까 봤죠? 우리 막 이렇게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이러던 분이 회사 얘기는 저 예전에 저도 주변에 좀 화학 이쪽으로 하는 분이 소맥이 또 맛있는 이유가 뭐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맞아 비율이 너무 궁금하잖아. 비율이 딱 아니, 왜 아니. 이 비율과 이 비율 소맥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맥주를 발효를 시키면 탄산이 왜 생기는지 너무 안 궁금해요. 소주는 탄산 안 생기잖아. 안 생겨 안 생겨. 맥주는 왜 탄산이 생겨요? 저 회사에서 그 회사 얘기만 나오면 가장 좀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온도차가 너무 난다 온도차가 야 자세가 이따 회사 얘기. 지금 현 직장에서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네. 소주라 한잔 하고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판이 막 잡아두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집에 와서 그냥 좀 쉬고 나도 좀 털어내고 싶은데 한마디로 좀 이게 조직 생활이 좀 안 맞으시네요. 아니, 조직생활 잘 맞습니다. 조직생활 제 체질이죠.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직과 함께 다니는 거 제일 좋아하고. 조직을 위해서 살고 조직을 위해서 죽고. 초생조사 그거예요. 우리 저 박사님을 또 좀 잠깐 또 흥분시킬 수 있는 이야기. 이과이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공식 질문이 좀 있거든요. 한번 아내가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 뭐 한 요 정도?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구체화시켜서 요 정도? 더 안 돼? 더 안 돼? 요 정도. 이게 뭔데요 이게? 요 정도. 사랑의 크기 요 정도. 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커 보이잖아요. 이 정도. 제일 현실적이다. 잠깐 약간 제일 현실적이야. 뭐 요만큼을 빼 그 나머지를 뭐 어쩌고 무슨 말이야 이제. 무슨 말이야. 아니 그래도 뭐가 무슨 아니 말이에요?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요 빼긴 왜 빼요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나 안 정리하지 않겠어. 나머지 전부 다야. 나 정리하지 않겠어. 그거 아니 뭘 빼요? 요거 빼긴 못 빼. 그 감성적이잖아요. 와닿아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박사님 상이신데요. 지식이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의 네. 잡다하게 좀 그죠. 제 말이 맞죠? 자,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5년간 UFO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과학자 맹성열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혹시 단 하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걸 아, 알아내요? 이건 엄청 명확한 건데 뭐예요? 저는 그 외계인 정보를 좀 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미국 대통령도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외계인 정보를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외계인이 진짜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 근거들이 있잖아요. 진짜 있는지. 그 사실 유명한 게 그 로스웰 그 그쵸. 아시죠? 네네네. 아 진짜 궁금해. 나사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아시는 분들 근데 계실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 나사에 정말로 계시는데 있는지 좀 그거 없는지. 알아보시면은 좀 주변에 UFO다. 진짜야 UFO. 진짜 UFO야. 잘 봐.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국내에서 아마 UFO에 관한 한 제가 가장 많은 방송 출연도 했고 또 많은 UFO 목격자들을 직접 취재를 했고요. 애둘러서 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UFO는 내가 국내에서 짱이다라는 얘기시죠? 뭐 그렇게 자부합니다. 국내 UFO 짱입니다. 95년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예. 저 그거 이거 본 거 UFO 신드롬? 이거 되게 좀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때 좀 과학 부분에서 네, 맞아요. 이거 한동안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박사님이 이력이 이게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전기전자공학 교수님이신데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LG에서 연구원으로 있으시다가 카이스트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예. 야 영국으로 또 박사과정을 떠나셨어요? 갔죠. UFO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밟고 있는 건 물리학을 밟고 계신 거죠? 카이스트 이제 석사 과정은 신소재공학, 유학 가서는 이제 전기전자. 전기전자공학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35년 동안 UFO를 연구하시게 된 겁니까? 대학교 한 3, 4학년 때 갑자기 과학과 종교라는 과목이 있어서 네. 교양과 과목이었는데 이제 과학과 종교의 뭔가 이 접점에 있는 토픽이 바로 UFO였고요. 이게 과연 과학이냐 아니면 신화냐 이걸 한번 좀 가늠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 다니실 때 그 교내 게시판에 UFO 연구동호회 모집글을 붙였는데 그 한 명도 모집이 안 됐다고. 뭐 같이 그때 공부했던 그 물리학하는 친구들은 그 UFO라는 이런 새길 가는 거는 딱 질색. 이건 얘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회를 만들었죠. 교내는 없고 기존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셨구나. 한국 UFO 협회를 만들었죠. 이게 뭐 이제 UFO를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빠지지 않는 로스웰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 로스웰 사건이 조금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상황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스웰랜드에서 UFO가 추락하고 뭐 잔해가 회수됐다는 게 군에서 보도를 해요. 군에서. 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회를 시켜요. 그건 잘못된 보도다. 보고다. 예. 그 와중에 이제 관련됐다는 분들이 긍정적인 또 얘기들을 그 하고 실제로 로스웰에서 외계인의 사체가 발견이 발견됐다. 됐다. 그 뭐 사진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나와요. 맞아요. 그 필름을 확보했던 회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그 모 언론사의 그 PD가 저보고 그 같이 좀 가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같이 런던에 며칠 동안 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공개된 로젤 외계인 필름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이냐는 여부를 떠나서 외계인과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근데 그 동영상은 가짜로. 아, 그 가짜예요? 예.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탄로가 났죠. 예. 아, 그거 가짜였어요? 예. 97년에 이제 미국에서 UFO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발표도 뭐 하고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발표를 하냐면 하도 거기서 이제 외계인 시체를 봤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 뭐 실험하면서 마네킹을 또 실었다. 아, 그래서 실었다. 마네킹이 거기 이제 노출됐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거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깊숙이 관여됐던 사람들의 직계, 자제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는 비행물체의 잔해 수거를 맡았던 제시 마샬 소령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제게 그때 본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군 관계자가 소방대장이셨던 아버지를 찾아와서 로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버지한테 듣기로 그게 실제로 뭐 외계인 시체가 있었다. 뭐 그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들은 그 죽으면서까지 거짓말 하겠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죽으면서까지 거기는 했겠다. 왜요? 왜냐면요. 로스웰이라는 동네가 진짜 우리로 따지면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정말 거기는 딴 걸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네. 근데 로스웰 그 UFO 메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자손손 엄청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동네가?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마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는 잘 여러 가지 모르겠고. 가능성을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는 비밀 정보들이 이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죠. 근데 그 시점, 그러니까 1947년 봄부터 가을, 겨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특히 핵기지 주변에서 UFO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해서 리포트가 막 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세계 최초로 그 핵 실험을 했던 곳이죠. 예. 그래서 UFO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과장이 된 게 아닌가. 경기도 가평에서 최근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이걸 이 사진을 찍으시다가 이렇게 걸린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뭐 이렇게 실으려고 이제 아마 스케치 가셔갖고 이제 우연히 찍힌 사진. 찰나의 순간에. 예, UFO가 그때 찍혔죠. 저거는 왜 저 UFO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수증기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구름하고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저게 보통 보면 이제 필름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얼룩 같은 거 뭐 이런 거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r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9월 4일에 찍혔는데 9월 3일 저녁에 협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밝은 비행 물체가 일렬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새벽에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큰 불덩어리가 가까이 그 호수를 환하게 비추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제보를 하죠. 근데 그거 찍히고 나서 또 한 두어 시간 후에 공군 교관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목격합니다. 그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음속이 한 7배가 넘는 엄청난 빠른 속도였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았는데 소닉붐, 그런 충격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UFO를 35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UFO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익산에 계신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UFO를 많이 찍는다, 자주.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와. 마침 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서 영화를 감독님하고도 한 두어 번 같이 가서 그 중에 한 번 찍혔어요. UFO가. 찍혔어요. UFO가. 떴다. 그 UFO가 진짜 맞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상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비행체나 뭐 자연현상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UFO 관련돼서 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신뢰 있는 사람들이 UFO를 직접 봤다. 그런 이제 목격자 사례들이 있고요. 납치를 당했다. 자기가.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막 엄청 또 나타났어요.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FO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저 외계인한테 뭔가 예언을 받고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그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그것도. 진짜요?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야,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외계인 접촉자였다. 그분이 무명 배우 시절에요. 맞아요. 예. 주말마다 뭐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네.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늦은 이유를 이제 밝혔는데 UFO하고 외계인을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인데 그 레이건이 그 당시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로 그 시덥잖은 배우 생활 때려치고 빨리 정치로 나서라. 그럼 너는 정치로 풀린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이거는 그 일요일날 하는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형도 약간 외계인 한번 만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요? 갑자기 데뷔하고 좀 안 되다가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게 막 연예대상을 수상을 하고. TV를 자주 안 보는데 전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계인이 있다면 대표적인 분이 그러니까. 유재석일 거다. 뭐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SNS. 왜냐면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별명이 그 UT라고. 예. ET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의심이 계속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그 특집이에요. 근데 이게 교수님하고 잘 맞습니까? 저는 언제 태어났어도 역시 시대를 잘못 타고 났을 사람이에요. 왜요? 그 시대에서 이렇게 뭐 주류라고 할까 이렇게 좀 딴 사람들이 100명이 옳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게 반대 한 명으로 남을 짓을 저지르고 다녔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프로그램도 일부러 좀 안 보시는 편입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예전에 그 광고 아시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저희 오늘 유퀴즈에 출연하셨는데 유퀴즈는 어떻습니까? 유퀴즈도 약간 비주류에 속하는 프로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섭외받고 좀 알아봤죠. 이렇게 봤더니 그러셨구나. 너무 유명한 거야. 주변에 다들 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UFO 하면은 이제 별로 이게 학문이냐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 근데 이게 저 어떻게 보면은 박사과정까지 본인의 그 뭐 또 전공을 해 나가시면서도 UFO도 35년간 했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이제 다른 사생활을 많이 희생했죠. 심지어는 뭐 운전도, 그러니까 뭐 차 몰고 바깥에 다니면서 노는 것도 거의 그러면 면허도 없죠. 아직. 면허는 그래도 뭐 달러만 먹었으면 금방 또 따셨을 뭐 텐데. 딸 수는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자동 뭐죠 이게 저기 자율주행. 뭐 이거 나오고 그러면은 굳이 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군요. 내가 생각하는 시대를 앞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칼 세건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 초에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고대의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 괴물들이 외계인일 수 있다. 뭐 이런 과감한 가설까지 내놔요. 그 당시 주류 학계에서는 사실 좀 이단시했겠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행보가 그 외계 생명체 이제 탐색하는 그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미 공군의 자문까지 한 몇십 년, 10년 넘게 이제 하죠. 시대는 이것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면 하나는 아까 했던 로스웰 그 사건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외계인이 거의 당연히 있다 생각하게 됐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가 전공이 전기전자니까 모스보 아시죠? 알죠. 모스보. 그게 나온 그 전과 후가 세상이 엄청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요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서로 떨어진 대륙 간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스가 이제 전선만 있으면은 빛의 속도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멀었던 세계가 갑자기 가까워진 거죠.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유퀴즈? Yes. 이것은 먼 데서 일어난 일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국 위나라의 관직자 양일은 부활을 시켜 끊임없이 정보를 모아 먼 곳의 일까지 파악했다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양일이 이것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정지 궤도 위성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기상 및 해양을 관측하여 우주의 눈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투시. 자신 없어. 정답은 천리안입니다. 네, 천리안은 그 위성 얘기가. 자, 한번 제가. 아유, 자 호박고구마 세트. 우와. 다이어트 하는데 아주 좋은. 이게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볼까요? 호박고구마 세트. 고구마. 자, 오늘 우리 또 교수님과 한번 이렇게 즐거운 시간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 건물 20층 높이의 롤러코스터에 매일 오르는 남자 브랜드 T-익스프레스 엔지니어 송주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로 예. 인사 부르셨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어트랙션 기술그룹 소속에 있으면서 T-익스프레스를 책임지고 있는 송주석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석 엔지니어님. 근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지금도 뭐 있지만 어린이대공원에 그 유년 시절에 그 청룡열차라고 좀 많이 예전에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 대공원에 있는 88열차. 그렇죠. 88열차. 그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회전을 하는. 네네네. 예. 두 바퀴 이렇게 두 바퀴를 도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게 바로 T-익스프레스. 지금 뭐 국내 최고 아닙니까 T-익스프레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그래서 예능할 때 그 예전에 이제 T-익스프레스가 생기기 전에는 그 88열차를 많이 tas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치질하기. 네. 그다음에 T-익스프레스가 생겼을 때는 이제 거기서 정준하 씨가 짜장면 먹기. 그렇죠. 예. 네, 그때도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계셨어요? 예, 짜장면 그 위로 발사되는 네,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자료 쓰면은 자료값이 무지하게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30주년 특집 해가지고 자료 무지하게 써가지고 그거 자료값만 한 4천만 원 나왔대요. 4천만 원씩. 예. 네, 지금도 자칫하면 그 자료화면 그러니까 나가고 있기 우리가 때문에 이제 과거 회상하거나 추억할 네.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사파로 좀 그걸 대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파로 하면 훨씬 나니까. 우리가 유퀴즈 때도 한번 탔었거든요, 그거를. 작년에가 오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오실 때 봤어요. 아, 예. 정말요? 이거 상관없죠? 우리 거는 자료값이 별로 안 나가죠. 꽃길을 이렇게 걸어본 지가 언젠가 싶네요. 근데 원래 딱 손잡고 걸어야 되는데. 어때요? 저인지 모르겠죠? 이거 진짜 오랜만에 타본다. 저도요. 어? 너무 싫어. 자 여러분! 둘, 셋! 유퀴즈! 그럼 매일 아침 거기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예, 티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목재 구조물이 부러지거나 그 목재 구조물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운행 중에 사고로 이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매일 올라가서 그 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거 저기 네. 걸어서 올라가셔서 걸어서 다 점검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높이가 20층 높이를? 예. 궁금한 게 엔지니어님 근데 아침마다 점검하시면 혹시 네. 아침마다 네. 타십니까? 타봐야죠. 네? 저희가 타면서도 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해요. 그럼 매일 아침 타셔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면 일단 그걸 타야 되네요. 예. TX프레스는 시험사랑 출발했습니다. TX프레스는 시험사랑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리시는 분들께서는 신속히 안전장소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티익스프레스나 이런 걸 탈 때 네. 앞자리가 가장 무섭다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앞자리가 제일 뒷자리 무섭습니까? 요즘 잘 알고 뒷자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요? 네. 앞자리 더 무섭지 가속도에 않아요? 의해서 뒤에가 빨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드리면은 저희 티익스프레스 차량의 길이가 한 18m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앞에 앉으신 분들은 드롭되는 구간이 여기서 한 40m 드롭한다고 보시면은 뒤에 앉은 분들은 이 차량 길이가 있잖아요. 네. 한 14m 정도 더 낙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스릴감 느낍니다. 어트랙션 얘기가 나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어트랙션들이 좀 있어요. 예, 많이 있죠. 특히 그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페라리. 예, 페라리. 240km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죠? 두바이에 있는. 그 두바이에 네,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거기 가보셨습니까 혹시? 못 가보고 동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근데 진짜 속도가 빠르대요? 시작하면 이제 빨리 나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엔지니어께서 가본 곳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곳도 있습니까? 예, 제가 타본 것 중에서는 가장 스릴이 있었던 게 이제 블루 파이어라는 어트랙션이 있었는데 네. 그 기종이 제가 탄 어트랙션 중에서 가장 스릴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루 파이어는? 처음에 이제 그 탑승하기 위해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요. 실내로 가요? 네, 실내로 딱 들어가면 좀 어두워요. 실내가 네. 어두웠는데 어느 순간 잠깐 멈추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앞에 있는 이제 그 문이 딱 열리면서 갑자기 얘가 로켓 쏘듯이 쫙 나가더라고요. 네. 쫙 발사되면서 이제 그 오르막길도 한 순간에 쫙 끝까지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예. 거기다가 갑자기 그래서 급하강. 예. 그때가 굉장히 스릴감이 크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아 재밌었겠다. 그런 어떻게서 혹시 안 타보셨나요? 저는 그 LA에 갔을 때 식스플래그라고 식스플래그. 무서운 어트랙션만 있는 곳인데 거기 X2라고 해서 거기 눕는 상태로 타요. 눕는 상태로. 근데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데 얘는 얘대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막 이게 막 열릴 것 같고 막 진짜 사람이 오금이 저리고 와 진짜 그거 타고 타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 식은땀이. 자료 한번 쓸 수 있나요? 그거 다 돈이니까. 입장료보다 더 비싼가? 아니 밴드 언제부터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제가 밴드는 1996년도. 96년이면은 자연농원 때 아닙니까? 자연농원 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자연농원이었고 그해 3월 달에 이제 밴드로 명칭이 바뀌었군요. 네, 바뀌었습니다. 아니 입사를 하시고 어떠셨어요? 그 기숙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생활을 하신 건가요? 예, 기숙사에서 생활했죠. 아, 그러셨구나. 저희 거기도 가봤어요, 그 기숙사. 기숙사. 예. 그곳에서 지금 이제 사모님을 만나셨다고. 예. 밴드에서 제 지금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도 거기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예. 제 아내는 손님을 안내하고 이런 쪽에 운영하는 이제 그 캐스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셨구나, 두 분이. 네. 근데 엔지니어님도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까? 예. 근데 브랜드에서는 다 이렇게 인사하죠. 예. 근데 사실 손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때 상사한테 보고 들어가는데 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니 저는 진짜로 위에 얘기하신 조셉이 얘기한 대로 대표님께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 이 과장 들어와요. 네. 회사 분위기 좋아지겠는데요?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안 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일으켜야죠. 화낼 일이 있어도. 네, 맞습니다. 그래 들어와. 너 일을 왜 그렇게 하나? 죄송합니다. 그래 가봐. 네네.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한결 부드러운데. 한결 부드럽지. 분위기 나아지는데. 갑자기 발음이 너무 시원하네. 네. 야 오늘 사실 놀이공원 가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런 날씨가 딱 좋죠. 너무 좋죠. 진짜 덥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놀이공원 가기 딱 좋아요. 네. 지금 잠깐만 몇 시야? 지금 딱 출발하면 돼. 맞습니다. 지금 딱 맞네. 지금 딱 출발하면 돼. 10시 반쯤 도착해서 티 한 번 타고 내려와 추러스 좀 먹고. 추러스. 추러스. 앞에 바로 팔아요. 왜냐면 거기가 티익스프레스 나오면 바로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 있으면 이제 소세지랑 이런 거 잔뜩 팔아요. 제가 무지하게 먹어. 제가 진짜 에버랜드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진짜요? 예전에 진짜 자금 사정이 많이 좀 이렇게 풍요롭지 않을 때 진짜 석진이 형하고 가고 형들하고 가고 진짜 왜 갔어요 근데 거기를? 너무 좋아서.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 왠지 모르게 거기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 진짜. 온통 거기 밖을 나오면 막 걱정 고민 근심 맞아요. 투성인데
거기 있으면 걱정 근심이 신나잖아요. 없어요. 신나서 석진이 형하고 그 허리케인 있잖아요. 네. 이거 연달아 3번 타고 멀미 나가지고 차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한 1시간 차다 왔어요. 아 진짜. 석진이 형이랑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또 사파리도 없어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사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가 교체해. 네, 차가. 아 차가 교체됐네. 요새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 최신 소식 좀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 차가 교체된 거예요? 그 차가 교체가 된대요. 네, 차가 교체. 사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 사파리를 다니는 차량이 신형으로 교체가 된답니다. 네. 아 그거. 근데 뭐 저는 그 기사 자체는 굉장히 좀 약간 슬프게 다가왔어요. 뭐 이제는 추억 속으로 막 이렇게 하길래 아왜 사파리가 없어져? 그러면 그 많은 동물 친구들 어디 가라는 거야? 그 동물 친구들도 잘못 알아듣고 웅성웅성했대요.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저희가 이제 그곳에 근무하면은 저희가 늘 여쭤보거든요. 베네핏. 그렇죠. 베네핏. 우리 뭐 늘 얘기하지만 이제 만두 그렇죠. 40% 할인. 우리 뭐 다 CJ 직원분들 투스 되죠. 네. 우리 그 어떻습니까?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동일하게 네. 한 145만 포인트가 지급이 돼요. 145만 네. 포인트요. 145만 원. 145만 원. 같이 보셔야 돼요. 이야. 네, 이렇게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이 포인트로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브랜드 이용권, 뭐 B&B 이용권,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이야. 네. 뭐 음식료도 사 먹을 수 있고. 수 있고 또 상품도 살 수 있고. 이야. 야 좋다. 혹시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저 엔지니어께서? 아침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저희가 이제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그 특히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이제 튤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있죠. 이쁜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저 혼자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참 좋고요. 근데 이제 파크가 마감하고 나서는 마감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파크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소동해 버립니다.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져요. 무서워요? 예, 귀신 나올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놀이공원에는 그런 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네. 예,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도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트랙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독수리 요새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독수리 요새 또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아 독수리 요새가. 그거 지금 없죠? 예, 그거 재밌었는데 네, 맞습니다. 독수리 요새.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수리 요새에 대한 괴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독수리 요새에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밤 12시만 되면 거기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가? 예. 소복은 소복인데 야, 그 전화가 무섭다. 예. 근데 저도 그 괴담 들었고 나서 실제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전화벨 소리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12시에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와요. 그때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케인이라는 어트랙션에서 이제 좀 야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독수리요새 가서 뭐 어떠한 공구를 가져와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후레쉬 조명 하나 켜고 이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55분, 뭐 12시가 다 될 시간이었어요. 그 공구를 막 찾았어요. 공구를 진짜 딱 짚는 순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예요. 어우야. 예. 그 순간 그 12시 전화벨 소리 괴담이라는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공구를 짚자마자 비도 안 들어보고 달려서 나왔는데 유퀴즈? 도전.
도전! 좋습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이곳은 늙은 봉우리라는 뜻의 고대 도시입니다. 이곳은 해발 2,400m에 세워진 잉카 문명의 유적지로 1911년 한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진 존재가 알려지지 않아 잃어버린 공중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어딜까요? 마추픽추. 마추픽추? 예. 정답입니다. 자,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